안녕하세요. 우리 경영 아카데미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GTF 레벨 2 강사 오정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이 영상은요, GTF 설명의 영상이고요. 자, 저는요, 누구냐면은 바로 오정석 강사라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치면은 나옵니다. 이미 저를 유튜브에서 키위쌤으로 검색하시고 오시는 분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요거 제 경력이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요것만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저는 유튜브, GTF 전문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TF뿐만 아니라 영어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여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요, GTF하고 토익 동시 만점을 지금 갖고 있고요. GTF는 무려 2년간 최근 연속 만점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몇 명 없는 성적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뭐 제 자랑하려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검증된 강사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오늘은요, 제가 체크하고 강의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가장 많이 학생들에게 받았던 이 질문들 5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우선은 책하고 강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이 2개가 있습니다. GTF 서적을 제가 직접 썼습니다. 최신 기출을 다 담아서 쓴 책인데요. 우선 여러분들께 필요한 강의와 그리고 책은요, 여기 나와 있는 GTF의 정석 65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GTF의 정석 65 플러스라고 치면 나오는데요. GTF 65점 이상 목표를 갖고 있는 학생들만을 위한 회계사, 세무사 전용 책입니다. 그리고 전 영역 핵심 기출 포인트만을 담아서 이렇게 올인원으로 문법 청취 독해 실전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까지도 제가 다 넣어드린 올인원 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65점을 목표로 하신 분들이라면 이 책이 완벽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영 아카데미에서도 책과 강의를 동시에 할인된 상태로 받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별도 구매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강좌를 하는데요. 이 강좌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따로 이렇게 43점이나 아니면은 32점, 50점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으로 기초를 가르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노베이스용도 따로 있다는 것만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영역을 기초 이론을 설명을 했으니까 물론 65점에도 다 넣어드렸긴 했는데 만약에 65점 이전의 노베이스라고 하시면은 이런 책도 있다라는 거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한당 홈페이지에서도 별도로 구매 가능한데요. 어쨌든 노베이스를 위한 이런 문법 강의나 이런 것도 컨텐츠 기획 중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이 GTF 시험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GTF 시험을 전부 알려드리는 영상을 따로 제가 촬영을 했어요. 한 15분에서 30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좀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정말 필요한 정보들만 갖고 왔고요. 만약에 시험 준비물이나 아니면 시간이나 배점 이런 거 더 자세하게 이 영상 이후에 궁금하시다면은 여기 학습 전략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필요한 정보만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GTF가 무엇인지 몇 문제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GTF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General Test of English for Language Proficiency 이거의 약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General이에요. 이 General은요, 일반적인 거라는 뜻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다양한 주제 어휘가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온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80문제고요. 이 토익과 차이점이 200문제 토익하고 비해서 80문제만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만약에 시간 관리나 아니면은 긴 문제나 아니면은 뭐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26문제, 그 다음에 청취 26문제 똑같이, 그 다음에 독해 어휘는 28문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80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서 토익하고 GTF 중에서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지 또 거기서 설명드리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습 전략에 있는 OT 영상에서 넣어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말 파트별 특징만 간략하게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은 문법이 정말 쉽습니다. 이 문법 문제를 이렇게 쉽게 내거나 아니면 정해진 개수까지도 내는 시험이 GTF가 유일무이해요. 아마 이 이유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GTF를 선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법 범위가 뭐가 나올지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개수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노베이스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어를 모르시더라도 GTF를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 시제라고 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들어봤을 거예요. 뭐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뭐 이런 건데 일단은 원래 시제가 12가지 중에서 토익이나 아니면 다른 영어 시험은 뭘 낼지 몰라요. 몇 개를 낼지 아니면 어떤 시제를 낼지. 근데 GTF는요. 시제 6개를 딱 하나씩 정해서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제 이 문제가 하나가 나와버리면은요. 더 이상 출제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단적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GTF 기출 변형 문제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is browsing하고 was browsing 현재냐 아니면은 과거냐 이 둘 중 하나를 고르는데 right now가 있잖아요. 지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해석할 것도 없이 굳이 밑에 것까지 요 문장까지 분석할 거 없이 이 키워드를 보고 is browsing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한 번 다 나오면요. 다시는 정답으로 출제가 되지 않아요. 이 시험 한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제거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다음 문제도 볼게요. 지금 were debating이라고 해서 이것도 과거예요. are debating 이거 현재거든요. 근데 보니까 last week라는 이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 키워드 찾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본 강의 때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last week가 저번 주란 말이에요. 저번 주는 현재의 과거예요? 과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were debating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짝을 골라주시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과거 단순 진행 한번 나왔으니까 이 시험에서는 시제는 더 이상 현재 단순 진행, 과거 단순 진행이 절대 출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 시제 중에서 하나씩 출제돼요.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어떤 문제가 어떻게 몇 개가 나오는지까지도 정해져 있는 게 GTF예요. 그래서 문법 때문에 많은 분들이 GTF 입문하기 딱 좋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그래서 문법이 완전 쉽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파트인데요. 사실 65점 학생들은 청취하고 독해도 해야 돼요. 청취가 옛날에는 난이도가 어려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질문 요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요약해야 돼서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셔서 청취 안 풀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제가 저만의 패러다임으로 질문을 요약할 수 있고 그 질문마다 나올 수 있는 패턴 또한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본 강의를 들어주시면은 질문 쉽게 요약해서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 난이도가 청취가 대폭 상승을 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의 순서에 맞게 본문의 정답을 골라주시면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된다?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 문제는 다음에 나오고요. 세 번째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고요. 네 번째 문제는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놓쳐도요. 두 번째 문제 그 다음에 들릴 거니까 이런 식으로 넘기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내가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출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취 큰 특징이고요. 아무래도 이 시험 문제가 적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찍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찍기 스킬도 제가 나중에 본 강의 때 알려드릴 거예요. 독해도 마찬가지로요. 옛날에는 조금 쉬웠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에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청취 난이도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독해 난이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요 청취 독해까지도 두 개를 다 같이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65점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질문의 순서와 본문의 정답이 청취하고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취하고 똑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찍기가 가능해서 어느 정도 청취는 그냥 들어주는 거고 독해 같은 경우는 읽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공부하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난이도하고 그 다음에 패러다임 같은 거 그냥 살짝 알려드렸고요. 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제가 정리해봤거든요. 사실은 어떤 거를 여러분들께 정말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여태까지 현장에서 계속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유튜브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를 많이 가르쳐 봤는데 학생들이 고정적으로 하는 질문들을 5개를 간추려서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은 노베이스인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회계사나 아니면 세무사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회계사 용어가 있고 세무사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조차 모르는 채로 저는 노베이스인데 이거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열심히 출석하기만 하면은 점수 다 받을 수 있어요? 합격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본인 하기 나름의
본인이 얼만큼 공부를 투자하고 얼마나 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겠죠? 영어도 똑같아요. 이 노베이스 기준으로 평균을 냈을 때 어느 정도 2달에서 3달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법 중에서 예를 들자면은 뭐 품사나 아니면은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문장의 성분조차 모르는 상태로 공부하시면은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은 독해를 문제를 푸는데 아니면 문법 문제를 푸는데 그걸 이해하시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기초 문법이나 단어는 쌓고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낸 평균이 2달에서 3달 정도 하루에 평균 2시간 정도 문법 청취 독해를 공부하셨을 때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어느 정도 영어를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다, 아니면 어디 해외에 살다 왔다, 대학교 때 열심히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더 단축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초 문법 단어 같은 거를 모르신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나 블로그 그리고 뭐 43점 강의로도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질문은요. 청취 버리고 문법 독해 올인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 패러다임은요. 사실은 3년 전, 4년 전 옛날 GTF 올드한 방식이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옛날에는요. 독해가 쉬웠어요. 그리고 청취가 너무 어려웠고 청취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왜? 질문 요약하는 방법을 아무도 패러다임을 제시를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왔다 말씀드렸고 마침 제가 가르치기 시작하고 책을 쓴 이후부터 어떻게 됐다? 청취의 난이도가 하락했고 쉬워졌고 독해 난이도가 상승을 해서 문법하고 독해만 올인했을 때 푸는 학생들이 비중이 상당히 성공 합격 확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청취하고 독해하고 같은 패러다임으로 공부했을 때 점수를 받는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어요. 그거는 제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청취하고 그 다음에 독해, 문법을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65점을 받는데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3, 4년 전에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합격했던 후기 중에서 나는 청취 안 하고 독해하고 문법만 올인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명 정도 제가 현장에서 가르쳤을 때 한두 명밖에 안 됐다라는 거 그냥 참고만 해두세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청취하고 독해를 같이 하셔야 된다. 이 청취 독해 정답 및 문제 풀이를 제가 같은 패러다임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패러다임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이거를 실전 시험에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질문인데요. GTF 65점 공부 기간 이거 얼마나 돼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질문하고 비슷비슷한 부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노베이스 기준하고 베이스가 어느 정도 쌓으신 분들의 평균 데이터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달 정도를 기초하고 기초 문법 단어를 쌓으신 분들이 이론 한 달, 실전 한 달 이렇게 해서 총 3달 정도가 평균적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점수가 나왔고요. 베이스가 쌓으신 분들은 여기서 베이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베이스하고 베이스 차이점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나 아니면은 뭐 기초 품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개념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A, B, C, D만 알고 있으신 분들이 노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스를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달 건너뛰고 이론 한 달하고 실전 한 달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이론 한 달하고 실전 한 달을 제 책으로 강의로 공부하신 분들이 점수를 받으셨는데 한 달 만에 끝내시는 분들이 있고요. 뭐 예를 들자면 일주일에 2번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 달 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 2달이 되겠죠. 근데 매일매일 들으신 분들은 한 달 만에도 제 책 강의를 완성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 한두 달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3달은 넘기지 않는 게 좋고요. 이 3달이 넘겨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기초가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이론하고 실전을 약간 꼼꼼하게 더 해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3달 안에 끝낼 때는요. 이렇게 하루 평균 2시간 정도 공부를 기준을 잡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65점 달성은 학생들마다 하루에 투자할 수 있는 공부 기간이나 시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베이스가 있냐 없냐에 따라 이렇게 나뉠 수가 있다.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질문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가면요. GTEP 공부 팁 65점. 만점 강사로서 제 이 팁은 정확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5점만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팁인데요. 일단 65점을 받으려면요. 여러분들 저보다 수학 잘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요 195점을 나누기 3하면 65점이잖아요. 근데 시험 각 파트별로 점수 배점을 보면은 사실 194점 몇 점 해가지고 소수점 해가지고 194점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냥 편의상 195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세 과목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65점만 되면 되는데 이 문법하고 청취하고 독해를요. 어느 한 파트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균등하게 여러분들이 비율로 공부를 하시게 됐을 때 점수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팁으로는요. 문법 26개 100점을 일단 노리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법이 쉽게 나와서 가능한 거고요. 이 청취 독해 같은 경우는요. 파트당 딱 3개씩, 많게는 7문제까지도 나오는데 3개씩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풀 수 있게끔 제가 강의에서 훈련을 시켜드리고 이 3문제 말고 나머지 문제는 제가 개발한 방법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요행으로 찍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데이터를 쌓은 걸 바탕으로 생각해서 찍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법을 100점, 그 다음에 청취 독해는 각 파트당 3문제씩 하고 나머지 찍었을 때 50점, 50점 이상이 돼서 195점 이상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저의 팁이고요. 더 자세한 팁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에서 계속 알려드리고 OT 영상에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것도 이 질문도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 많이 하는 건데, 선생님, 저는요, 토익이 유명하니까 토익 할래요. 뭐 GTEP 굳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GTEP의 장점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GTEP는요, 80문제예요. 그리고 토익은 200문제예요. 이 토익 같은 경우는 저도 토익 만점 강사고 토익을 계속 가르쳐 왔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두 과목에 대해서 두 개의 장단점이 따로 있습니다. 토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이 했을 때 좀 더 빠르게 점수가 나올 수 있고요. 이 GTEP 같은 경우는 찍을 수 있다 보니까 영어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찍기 스킬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200문제를 푸는 게 사실은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고 시험 범위가 많다 보니까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땐 토익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GTEP 같은 경우는 다른 공부랑 병행하면서 꾸준히 관리를 했을 때 이렇게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단기간이면은 GTEP를 추천해 드린다고 했던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인데 이 문법과 찍기 스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법이 압도적으로 쉽고 그 다음에 나머지 청취 독해도 내가 풀 수 있는 3문제 정도만 풀고 나머지 찍을 수 있다면은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본공부 시험 커리큘럼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일단은 영어 공인 시험 같은 거를 조금 미루는 경향이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분들이 이 GTEP 같은 경우는 5일 만에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시험을 뭐 한두 번 정도 더 봐가지고 점수를 빨리 받아서 맞았으면은 뭐 다음 시험을 환불 하고 그 다음에 본공부로 바로 본공부 시험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이렇게 많으신데 토익 같은 경우는 2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미뤄뒀다가 시험 성적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시험 성적이 제때 맞춰서 나오지 않아가지고 시험을 1년 정도 미루시는 분들도 몇 분 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단점이 뚜렷한 시험이 각각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시험을 추천해 드리고요. 만약에 단기간에 조금 더 빠르게 점수를 달성하고 싶거나 아니면 시험 성적을 빨리 확인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내가 최소한 맞출 수 있는 문제 위주로 풀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으시다면 GTEP가 압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선호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경영 아카데미 여러분들께 한 말씀 올리고 제가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GTEP 2년 연속 만점 강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GTEP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선생님께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 강의나 아니면은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많이 받았던 상담이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청취나 아니면은 독해 문법을 동일하게 공부 안 하고 한 3, 4년 전에 글이나 유튜브를 보고 청취 버리고 독해 문법만 올인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실제로 옛날에는 통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GTF 패러다임이 청취하고 독해를 함께 같이 가르치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점수를 쉽게 받을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절대로 청취를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법하고 청취하고 독해를 동시에 정확한 패러다임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강사에게 배우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2021년부터 이 GTF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향에 맞춘 이 GTF 패러다임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강의하고 강좌가 바로 제가 만든 강의이기 때문에 꼭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장 강의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서울에서 최근에 만점 강사 중에서 제가 가장 많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많은 학생들을 목표 점수를 달성하게 도와주면서 그 쌓은 노하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제가 직접 책도 내고 그리고 저자 직강으로 강의도 냈으니까 여러분들 목표 점수에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사 소개에서 이렇게 1대1 상담실에서 제게 질문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카카오 채널에다가 키쌤 검색하시거나 이 QR코드 제가 아까 되는 거 확인했는데 이렇게 24시간 대기 중이니까 요거를 활용해 주셔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한테 상담을 해주시거나 질문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본 강의 때 봬요. 안녕.